차승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차 부의장은 정읍시 도심의 관광타운을 조성해 소매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진범은 비군의 형이라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때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5,9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확정액은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2,200만 원가량 증가됐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의 희망 나눔 캠페인이 3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5일까지 역대 최고액인 116억 1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차승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차 부의장은 정읍시 도심의 관광타운을 조성해 소멸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승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26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승환 부의장은 정읍시 옛 도심 지역에 민속촌과 근대사거리, 동학타워와 호텔 등을 조성해 도시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경 800m 이내에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민속촌 구경도 하면서 근대사거리를 통해서 청포시장, 야시장까지 투어하는 그런 관광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도 무조건 시내 한복판에 지어야 됩니다. 차 부의장은 이어 첨단 과학산업단지 일대에 방사선 바이오생명의료대학 설립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읍 방사선 연구단지와 바이오 지식산업을 연계해 첨단산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TF팀도 또 만들 거예요. 이걸 계속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IT를 만들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만들어져요. 계속 중앙정부도 요청해서 우리 서남권 중추적인 중심도로 가려면 이런 대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차 부의장은 출산 장려금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어르신 맞춤형 의료, 청년 전용 임대주택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로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차 부의장은 현장의 경험을 행정에 접목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26일 열린 41살 A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녀의 인간 존엄성을 말살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진범은 비군의 형이라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때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5,9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이같이 공고했습니다. 올해 확정액은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2,200만 원가량 증가됐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700만 원이었으며 전주시장 선거가 3억 1,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무주군수 선거가 1억 1,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경우 도의원 선거가 평균 5,400만 원, 시군의원 선거가 평균 4,500만 원입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의 희망 나눔 캠페인이 3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 116억 1천만 원을 넘어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100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2024년에는 89.8도, 2025년은 86.8도로 나눔 온도가 목표액에 이르지 못하고 캠페인이 마감됐었습니다. 올해는 3만 2천여 명의 기부자와 1,400여 곳의 법인들이 보낸 따뜻한 나눔이 모여 지난 25일까지 역대 최고액인 116억 1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무안을 대표하는 특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숭어인데요. 겨울 숭어의 참맛을 알리고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무안에서 열립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뜰채를 들고 숭어를 잡는 아이들과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직접 잡은 숭어로 초밥을 만들어 봅니다. 지난 2024년 무안에서 열린 숭어 축제 현장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지난해 중단됐던 숭어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축제가 재개되면서 상권에도 활기가 돌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듣고 관광객들이 엄청 오십니다. 또 먹고 맛있다고 다들 친구분들 모시고 오네요. 숭어축제 많이 놀러 오세요. 이번 축제에는 숭어 잡기 체험을 비롯해 길거리 숭어 그림 체험과 특산물 판매 등 모두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든 농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에 구이터도 조성됐습니다. 또 지난 축제에서 인기를 끌었던 숭어 잡기 체험은 체험 인원 증가에 대비해 기존보다 시설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숭어초밥을 직접 만들고 먹는 요리교실, 자석 낚시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 감태, 황토고구마 등 무안의 대표 특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는 농산물 부스까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숭어 뛰고 희망 날고를 주제로 마련된 2026 무안 숭어 축제. 이번 축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무안군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열린 남원시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현장에서 홍보성 발언이 논란을 낳은 노인복지회관이 오는 6월 완공됩니다. 남원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오래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건물을 철거하고 새 복지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총 52억 5천여만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다목적실과 대강당, 식당, 엘리베이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서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조국혁신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당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정춘생 최고위원이 민주당 소속인 고창군수에 대한 악성, 비방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당은 이 일로 명예를 훼손당한 고창군민과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가짜뉴스 근절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조국혁신당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11분쯤 진안군 마이산 안마이봉 정상 인근에서 60대 A씨가 3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산악회원인 A씨는 회원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산에 내린 눈이 녹지 않아 길이 미끄러웠다는 등반객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새벽 0시 50분쯤 임실군 운암면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에 살던 70대가 얼굴과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불은 주변 비닐하우스와 야산으로 번져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1시 5분쯤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고인돌 휴게소 인근에서 화로 운반 차량과 SUV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날 사고 충격으로 화로 운반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화로 운반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운전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SUV에 탄 4명도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상자의 정확한 신원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터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에 전북 지선 후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민주당의 4월 20일까지 조기 공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고 양당의 합당 여부에 따라서는 공천 기준과 경선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역 선출직 평가 작업을 끝내고 지난 23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 민주당 예비 후보 자격 심사는 물론 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인 공천 후보 등록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은 일단 혁신당과 합당 추진 발표 후 전북도당 등 각 시도당에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24일 예비 후보 접수도 당초 일정대로 받고 있다며 다만 혁신당과 합당이 이뤄지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선과 관련한 공천 사안들이 유효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특히 합당이 성사되면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부터 줄곧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해왔고 다음 달 2일과 3일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대의원, 권리당원 1대 1표제 추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민일보는 특히 민주당 소속 전북단체장 후보 중에는 합당에 따른 공천 지분 싸움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의 신간 진짜배기 이남호 교육의 향기를 심다 출판 기념회가 지난 24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전북 지역 정계와 교육계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저서는 남원 출생의 이른바 흑수저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이 전 총장의 삶과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교육자이자 대학 행정가로서 축적해온 고민이 담겼습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읍농협이 고추 농가들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읍의 고추 작목발은 최근 농협자재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고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식품업체와 청년 창업가를 위해 연 2%대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전 자금은 최대 20억 원, 시설 개보수 자금은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되며 상환은 일정 기간을 거친 뒤 나눠 갚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